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롱입니다. 밤사이 뉴욕장이 또 떨어진 채 거래 마쳤습니다.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둔화 우려감이 다소 확대된 영향이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 이상 떨어졌는데 이 마이크론의 주가가 한 4% 가까이 밀렸습니다. 내년도 디램 가격이 내내 하락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며 충격이 있었는데 어제 우리장 삼성전자 워낙 좋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또 영향을 줄지 아니면 우리는 선반영한 것으로 봐야 될지 오늘의 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심리 자체가 뭔가 이렇게 선반영 됐으니까 우린 좋을 거야 라는 것보다는 악재에 훨씬 민감한 시장이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될 수밖에 없고 주가 상황들을 보면 올해 내내 그렇습니다. 힘이 빠질 수밖에 없고 투심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코스피 10대 대장주들의 주가가 연고점 대비했을 때 한 27% 빠졌더라. 많이 밀렸어요. 특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지난번 경구용 치료제 나오고 나서 급락했었잖아요. 하다 보니까 연고점 대비했을 때 40% 이상 조정을 받았고 그러면 생각해봤을 때 우리들이 대장주 포트폴리오에 몇 개씩 넣어놨다고 한다면 수익률이 마이너스 한 10에서 20%는 된다라는 소리니까 좀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장주에서 이렇게 충격을 받고 또 중소형 주단 들고 있던 종목 추세 이탈 많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 사실 경제방송을 진행하는 진행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댓글이나 악플이나 이런 걸 봐도 많은 분들이 지금 심정적으로 상해 있구나라는 게 그렇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더 기운 내서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시장에 대해서 좀 면밀히 따져보는 시간 채워보겠습니다. 기운을 내야 되는데 시장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면 기운이 썩 나진 않습니다. 어제 시장의 업종별 상승과 하락 섹터 군이자 사실 이것만 보면 요즘 시장의 흐름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박앵커는 이거 보시면서 좀 어떤 느끼는 점이 있으세요? 결국엔 또 인플레 관련 쪽만 시장에서 강하구나. 그리고 한동안 시장에 엄청 강했던 종목군들이 떨어지면서 손실 보는 이들이 많을 거고 오래 물려있는 종목군도 있다라는 느낌? 딱 그겁니다. 큰 대장주들은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에너지 아니면 금리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군들이 결과적으로 선방을 하든 강세를 기록하든 하는 건데 그러면 결국 에너지 금리라고 했으니 지금 시장 상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천연가스나 국제유가는 계속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죠.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 고점 찍고 약간 급락세도 나타나긴 했는데 사실 올해 한 해 흐름들을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고점에서 이러는 거고 국제유가는 지금 배럴당 90달러? 100달러 얘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었고 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타날 텐데 이렇게 에너지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산업들의 원재료 값이 오를 수밖에 없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군 외에는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여기에 대한 흐름들은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에너지 봤으니까 이번엔 금리인데 어제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시장금리, 기준금리를 동결했지 않습니까? 동결하고 나서 바로 나왔던 시장의 반응이 11월 인상은 확실하구나. 2주 하는 총재 기자회견 멘트까지 듣고 더 확실해졌죠. 그리고 14일에 9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되는데 지금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인플레 조금 더 가면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들을 봤을 때 FOMC가 지금의 테이퍼링 기조를 급선회할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인플레 우려에서도 테이퍼링은 그대로 11월에 시작하겠구나라는 우려감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다 보면 실제로 국채금리는 올라가는 거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지금 1.6%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지난 간밤에는 약간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은 생각해보면 우리가 연초에 1.6, 1.7, 6이냐 7이냐 엄청 매일 아침마다 그거 확인하면서 시장 떨어지는 걸 우리가 그냥 넋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 수준까지 다시 한번 올라왔기 때문에 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상황들을 집약해 놔서 나타난 현상이 환율? 그렇습니다. 원달러 환율이요. 1,100원 초반대에서 어느덧 1,200원, 어제 장중에 1,200원 찍었죠. 마무리는 1,198원에 마감이 됐는데 4개월 동안 8%가 올랐습니다.
1150에서 70원대 뭐 이때도 적정하다라는 말을 옛날엔 했었는데 네. 어느덧 1200원대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뭐 지금 상황 안 좋죠. 시장에 대한 불안감들 크죠. 환율 오르죠. 수급 상황이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의 팔재세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사실 환율이 조금씩 올라갈 때마다 코스피 지수가 어느 정도 하락할 거다, 외국인의 매도 부담을 어떻게 느낄 거다 이런 증권가 리포트들이 정말 많았었는데 네. 그게 2분기 끝나고부터 쏟아졌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3분기, 4분기 들어온 지금까지 해서 그게 다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외국인도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정말 극명하게 팔아치우고 있다는 느낌도 들고요. 맞아요. 특히 환율 같은 경우에 한 1160원대에서 70원대까지만 하더라도 오히려 그때 당시에는 외국인들이 좀 순매수 기조를 보이려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 70원대를 넘어가고 80원대, 이제 90원대까지 가다 보니까 다시 한번 외국인이 매도 물량을 좀 내놓기 시작했고 9월 29일부터 대규모 매도 물량이 나왔더라고요. 네. 이 8거래일 동안 어제까지 8거래일 동안 2조 8천억 원의 순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앞에서 여러 가지 그림들을 보여드렸는데 이것만 봐도 사실 시장이 오르길 바라는 거는 무리가 있는 배경들이 되는 거죠. 사실 뭐 오르길 바라는 기대 그걸 주식 투자하면서 안 하는 것도 참 어려운데 네. 이제는 그냥 어느 정도의 바닥을 좀 보여주고 하단 지지 가능성을 좀 확인시켜만 줘도 굉장히 반갑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 삼성전자 떨어지는 거 보니까 너무 불안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어제 코스피가 1.35% 떨어졌잖아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순매도가 8,242억 원이 나왔는데요. 삼성전자 어제 3.5% 떨어지면서 여기서 나온 외국인의 순매도가 7,630억 원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대부분이 삼성전자 쪽으로 갔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 뭐 이렇게 보면 코스피의 흐름이랑 삼성전자의 흐름이랑 어제 장중 흐름이 뭐 다를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들을 봤을 때요. 뭐 같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 결국 삼성전자가 시장 전체를 짓누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삼성전자로만 봤을 때도 여전히 좀 악재성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 일단 원재료 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네. 원가 부담은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의 전력난에 대한 피해 이거는 사실 TSMC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두 종목의 주가 모두 최근 들어서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 아무리 이렇게 힘들어도 마케팅은 해야 되잖아요. 내년까지도 마케팅비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와요. 다운은 디램 가격은 떨어지고 있죠. 낸드 쪽으로도 지금 계속 이제 불안감들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원재료 값은 늘어나는데 디램 가격은 떨어지고 수익성도 당연히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또 떨어지는 건 투자 의견이 되겠죠. 최근 들어서 보셨죠? 증권사에서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이렇게 줄줄이 하향 조정하는 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 6곳에서 삼성전자 목표가를 낮추고 있고 이베스트나 이런 데서는 조금 더 그 하락폭을 상당히 크게 내고 있다는 것도 눈에 띄고요. 4분기 디램값 한 8% 밀린다 이런 얘기에 이렇게까지 흔들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내년도 2022년도 디램가가 계속 내릴 거야 이 전망의 마이크론이 또 빠졌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사실 뭐 미리 선반영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조금 더 밀릴 수 있을까라는 우려도 하게 되는 거죠. 그 우려에 대한 증명이 다음 자료에 있습니다. 증권사들의 삼성전자 실적 컨센서스를 보면 이게 내년 1분기 컨센서스거든요.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어요.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투자 의견 여기서 약간 꺾이긴 했지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체감하는 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증권사 6곳에서 목표 주가를 하향 네. 조정하고 있으니까 더 크게 나올 텐데요. 사실 이게 1분기도 그렇고요. 연간으로 봤을 때도 영업이익이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때문에 우리가 뭐 선반영이 됐다라고 하기에는 남은 내년 1분기,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저희도 올랐으면 좋겠죠. 그쵸. 그런데 지금 상황이 객관적으로 저희는 전해드려야 되니까 지금 지표들이 이렇다. 하다 보면 이제 절망적인 주가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제 7만 원이 깨졌죠. 전문가들이 7만 원대가 왔으면 이제 살만하다. 8만 원대가 깨지면 매수 가능하다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6만 9천 원대까지 떨어졌고요. 6만 전자가 된 6개월 동안에 18%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상황들이 시장으로 봤을 때나 그리고 반도체 업황으로 봤을 때나 그리고 특히 삼성전자 그러니까 어떤 실적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네. 비메모리 쪽으로 봤을 때나 전반적으로 좀 안 좋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약세가 계속 이어지는 거고 이 저가를 이렇게 확인한다라는 것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 와중에도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또다시 매수하면서 결국 장기적으로는 삼성전자 갈 거야라는 증권가의 이야기에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 네. 제발 갔으면 좋겠어요. 외국인이 공매도 하다가 차라리 그들이 손실 내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득을 봤으면 좋겠고 네.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도 긍정적인 걸 계속 원하지만 장기적으로 올라간다고 하지만 그게 내일이 될지 다음 주가 될지 다음 달이 될지 혹은 다음 해가 될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예단은 못하겠죠. 다만 그 시기가 조금은 빨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슈는요.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답답하잖아요, 지금. 너무 우울했죠? 네, 그래도 조금 어제 올랐던 종목군의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 이 종목군도 파다 보니까 또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결론은 조금 답답이 돼 있는데 LG그룹과 GM 측에서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볼트 화재 관련한 이야기 계속 우리 이어왔었죠. GM과 LG그룹은 볼트 화재 원인과 리콜 범위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달되면서 어제 시장 분위기 대비해서 LG화학이나 LG전자 주가 상승률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반갑게 내일은 이 이슈 한번 해봐야지 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또 얘기를 던졌죠. LG 측과 GM 측에 지금 차이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합의 금의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LG 측에서는 우리가 1조 한 4천억 정도를 부담할 거야 라고 어제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충당금을 각 분기별로 어느 정도 세팅을 해놨다라는 것도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어제 올랐던 건데 네. GM 측에서는 20억 달러 중에 19억 달러를 LG에서 회수할 거야. 95%를 전부 LG그룹에 부담을 시킨다라고 또 밝혔습니다. 2조 2천억 원. 무려 금액 차이가 8천억 정도 나기 때문에 왜 이렇게 큰 갭 차이를 두고 있는 건지 아직까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나오지 않았고 LG그룹에서도 이 보도 나온 이후에 문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답변을 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감안하고 주가 상황 봐야 돼서 잠시 후에 전문가분께도 관련해서 좀 질문 던져주세요. 참 리콜과 관련해서 이 결정이 났을 때도 저희가 한번 브리핑을 해드렸고 과연 LG가 어느 정도를 물어줘야 될까? 과거 사례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적용은 했었거든요. 네. 마음의 준비는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이거는 새로운 불확실성이라고 해야 되나? 갭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뭐야? 라고 좀 투자자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어느 정도 물고 가야 되는 금액 확보하고 나중에는 방향은 같겠지라고 네.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분명 변동이 있을 거니까요. 일단 어제의 흐름만 LG그룹의 이야기대로 놓고 한번 본다면요. LG전자 어제 상승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3개월간 22% 정도 떨어져 있었거든요. 리콜 충당금 불확실성에 상당히 시달리는 흐름을 보였었는데 어제 호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을 보이다가 이 이슈 속에 또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었어요. 어제 LG전자 희로애락 한번 볼까요? 사실 매출액 기준으로만 호실적이지만 영업이익으로는 충격이었죠. 자, 보시면 10월 8일이었습니다. LG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하는 날이었는데 그날 돌연 우리 실적 12일에 낼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 주가가 밀렸습니다. 그리고 12일인 어제 오후 2시에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매출액은 정말 좋았는데 리콜 충당금으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딱 밀렸었죠. 그리고 정확히 7분 후에 우리 GM과 합의했어 라고 이야기를 꺼냈고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면서 네. 어제 하락에서 상승의 반전 스토리를 써냈습니다. 올 한 해 좀 많이 시달렸기 때문에 LG전자가 좀 잘 가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GM과의 그 어느 정도 불협화음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같은 맥락입니다. LG화학도요. LG화학도 보니까 고점 대비해서 한 30% 정도 밀려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고진감래가 돼서 이번 이슈 딛고 다시 한번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위
회복해 나갈 것인가는 좀 봐야겠죠. 리콜 비용은 컸으나 나름 불확실성은 해소됐다. 테슬라나 GM 가이던스 상향 요건 충분히 작용시킬 수 있다라고 증권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목표 주가 120만 원 잡고 있는 곳도 등장을 하고 있는데 네. LG화학, LG전자 뭐 때가 된 것 같다라는 주가 자리는 맞지만 어떻게 봐야 될지 당장 담아도 되는지 봐야겠죠. 참 그러니까 올라도 시장 대비 선방을 했어도 참 찝찝한 마음, 무거운 마음이 여전히 있는데요.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어떤 투자 전략이 유효할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앞서 언급했었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전략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유한타증권 파이낸스 허브 강남점의 한상혁 과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유 참 힘든 시장에 네. 오셔가지고 저희는 감사하기도 하고 좀 애타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삼성전자입니다. 6만 전자가 돼버렸는데 글쎄 어떻게 보세요? 한 7만 원대 초반 오면 이젠 충분히 살 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하가 더 있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삼성전자 주가가 어제 7만 원 주가를 좀 깼죠. 그래서 6만 전자까지 좀 내려온 상황인데 사실 저 역시도 앞자리가 6자로 좀 바뀔 거라는 것은 좀 예상하지 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좀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기도 했는데요. 어제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외국인이 이제 삼성전자 주식을 한 7천여 원을 추가로 좀 매도를 했고 기관 역시도 한 1,000억 정도 가까이 좀 매도를 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한 8,400억 정도를 순매수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을 좀 받아갔는데요.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하니까 여기서 또 공매도도 또 급증을 좀 하고 그렇죠, 있어요. 네. 예, 뭐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당연히 공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 이해는 하지만 최근에 뭐 말씀을 잘 하셨지만 증권사 하우스들에서의 목표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향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와중에서 이제 공매도까지 좀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니까 좀 씁쓸한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 관련된 질문 참 많이 받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지난 8월에 한 7만 2천 원, 3천 원대 네. 그 당시 주가 수준에서는 저 역시도 삼성전자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매수 의견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조금 상황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좀 상황이 바뀌어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매도 의견 그리고 종목 교체 의견을 좀 드리고 있는데 왜 그러면 저의 의견이 바뀌었느냐? 당시 한 2달 전만 해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주가가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의 시장 여건을 본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외에도 하락한 종목들이 지금 국내 증시에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반등이 나왔을 때 과연 어느 종목들에서 우선순위로 반등이 나왔을까를 봤을 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 우선순위가 뒤에 있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은 다른 종목들, 하락을 이미 같이 진행을 했던 다른 종목군에서 반등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기회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조금 아쉬운 마음이기는 하지만 비중을 좀 줄이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하시는 게 어떠실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있고요. 일단은 삼성전자가 돌아 나오려면 두 가지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네. 첫 번째로는 뭐 계속적으로 우리가 말을 하고 있지만 디램 가격이 올라가줘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외국인들의 이머징 시장으로 패시브 자금들이 유입이 좀 돼줘야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지금 쉽지가 않아요. 일단 디램 가격 같은 경우에는 간밤에도 뭐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내년 내내 디램 가격 빠질 것이다 이런 좀 보고서 나오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추가적인 좀 하락을 했지만 국내에서도 아무리 빨라야지 내년 하반기가 되어야지만이 메모리 가격이 반등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적어도 6개월 정도는 적어도 6개월 정도는 메모리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에 조금 아무래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이 하나가 부담스럽고요. 두 번째로는 이머징 시장으로 외국인의 자금 유입이 되어야 되는데 워낙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에 의한 삼성전자의 그런 수급적인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네. 근데 지금의 글로벌 매크로 환경의 여건을 본다라고 하면 뭐 중국 전력난이라든지 뭐 인플레이션 관련된 문제들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과연 외국인들의 국내 증시 유입 그리고 이머지 증시 유입이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모두 다 좀 불확실성을 좀 띠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삼성전자의 반등 시점이 생각보다는 길어질 수가 있다. 그 점을 한번 우리가 짚고 좀 투자에 좀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진짜 어렵게 그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겠지만 듣다 보니까 마음이 더 무거워지고 제가 우문 하나만 시간이 없긴 합니다만은 한 5%, 7% 떨어진 분들은 정리할 수 있겠죠. 큰맘 먹고. 근데 만약에 한 15% 이상 손해를 보고 계신 분들, 특히 삼성전자는 뭐 200만 원 들어가는 종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못 뺀단 말이죠. 큰 금액이 들어가셨을 때. 예, 그렇게 되면 내가 좀 물을 타서 단가를 좀 낮춘 다음에 빠져나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근데 이게 더 떨어진다고 하면 그것도 잘못된 전략인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추가 매수를 해서 진짜 물 탄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단가를 낮추는 전략은 지금 상황에서는 절대 옳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전자만 주가만 빠져 있다라고 하면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선택지가 많아요. 우리 증시에서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하면서 성장성이 훨씬 더 뛰어난 종목, 물론 삼성전자 좋은 기업이고 성장성도 담보된 기업이긴 하지만 이보다는 조금 더 성장성을 부각받을 수 있는 네. 그런 종목들까지 같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목 교체 역시도 하나의 선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매수 고민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셨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또 좀 단호한 의견이 나왔으니까요. 좀 여기에 대해서 좀 결단도 필요해 보입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겠고, LG전자와 LG화학도요. 어제 시장 대비 선방을 해줬는데 여기도 아직 좀 꺼림직한 게 남아 있습니다. 투자 의견이나 전략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일단은 약 1년간 이어진 GM의 그 볼트 리콜 사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다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좀 앞서 잘 말씀하셨지만 LG 측에서 지금 주장하는 금액과 네. GM 측에서 주장하는 금액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 불확실성이 깔끔하게 해소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쨌거나 어제 나온 뭐 LG 측에서 주장한 바로는 뭐 GM 그리고 LG전자 그리고 LG화학 3사가 7천억씩 분담금을 나누어서 좀 분담을 좀 하기로 했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 2분기에 2,346억 원의 충당금에 이어서 3분기에는 한 4,800억 원을 추가적으로 충당금을 쌓기로 했고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2분기에 910억 원, 거기에 3분기에는 6,200억 원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배터리를 직접 생산한 LG 측이 과실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감이 나왔지만 이번 합의는 뭐 3사가 나누어서 좀 분담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어제 뉴스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LG 측의 입장에서는 나쁠 건 없다. 라고 좀 정리를 해둘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LG전자하고 LG화학을 따로 떼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지난 1차 리콜 사태 때 시장에서 조금 안 좋게 생각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당시에 1차 리콜 때 LG전자가 한 2,346억 원의 분담금을 쌓은 반면에 LG에너지솔루션은 한 910억 원? 그 정도밖에 쌓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이제 배터리 모듈 마무리 과정에서 문제점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LG전자 측의 충당금이 더 크게 좀 반영된 측면이 있긴 하지만 이게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을 앞둔 시점에서 그러면서 그 큰 금액의 충당금의 반영은 아무래도 상장 공모가에 영향을 미치면서 상장에 대한 그 흥행이 좀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는 좀 우려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LG전자 측에 좀 떠넘긴 거 아니냐는 시선도 존재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충당금 반영은 두 회사가 절반씩 좀 책임을 지면서 제가 볼 때는 LG전자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둘 모두 좀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종목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에서도 좀 긍정적인 의견이라고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뭐 LG전자는 LG전자 나름대로 그리고 네. LG 에너지 솔루션은 에너지 솔루션 나름대로 모두 다 긍정적인 결과를 좀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LG전자는 앞서 말씀하셨지만 매출이라든지 그리고 전장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이제부터는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 역시도 최근에 많이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이와 같은 합의 소식에 의해서 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IPO도 다시 재개가 되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타이밍이 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또 불확실성도 해소된 만큼 이 두 종목에 대해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투자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두 종목군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 살펴봤고요. 오늘 특별히 코너 속의 코너 상혁 스픽이 되겠네요.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을지. 인플레 해지 종목에 투자하자라고 해주셨는데 좀 간단하게 투자 아이디어와 또 종목도 제시해 주시겠어요? 네, 아마 최근 시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아마 인플레이션일 거예요. 그렇죠. 네. 인플레이션의 단어를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듣게 되는데요. 그럴 만한 게 유가가 어느새 80불을 넘었고요. 뭐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한 3배 정도, 그리고 유럽에서 한 4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커진 상황인 건 분명한데 인플레이션, 다시 말하면 이게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이거든요. 네. 연준 자산이 8조 5천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전에 이게 4조 2천억 달러 정도 됐었어요. 이게 1년 6개월 정도에 한 2배가 정도 늘어난 건데 연준 자산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얘기는 연준에서 그만큼 달러를 많이 발행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플레이션은 예견된 일일지도 모른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돈을 많이 찍어내면 당연히 돈의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오르지 않는 게 찾기 힘들 정도로 상당히 많은 원자재 가격들이 오르고 있는데 저는 물가 상승이 꽤 오랜 기간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폐 발행량이 급증했고 화폐 가치가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현금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무언가를 투자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식에 투자를 할 때도 이 상품 가격을 얼만큼 고객사들한테 전가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DI동일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일단은 DI동일의 본업은 방직회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면화 가격은 11년 내 최고치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이고요. 면화 가격의 상승은 중국의 신장 지역에 대한 규제 때문에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면화 가격의 상승이 쉽게 꺾이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면화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면 제품 가격이 바로바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네. 방직 회사들의 실적은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부분 하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DI동일의 자회사 동일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소재인 알루미늄 박을 생산하는 업체죠. 알루미늄 가격 역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알루미늄 박의 실적 역시도 매우 가파르게 좀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I동일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치가 매우 많아요. 네. 이번에 DI동일의 삼성동 본사 건물하고 인천 그리고 구로디지털 단지 여기에 이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실제로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가 이번에 삼성동에 건물을 매입을 했는데 한 3천억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근데 DI동의 삼성역 본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업비트가 매입한 부동산보다 더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거든요. 제가 네. 이거 역산해 보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삼성동 본사 같은 경우에는 한 4,400억 정도가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이 한 7,400억 정도니까 본사의 사업 가치만으로도 시가총액의 60%에 해당을 할 것 같고 물론 여기에 인천이라든지 구로 디지털 단지의 자산 가치까지 합한다라고 하면 지금의 시가총액을 훨씬 뛰어넘는 자산 가치를 보유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품 가격 인상을 바로바로 고객사들한테 전가시킬 수 있는 뭐 면화라든지 알루미늄 가격 상승의 수혜를 고스란히 좀 누려볼 수도 있고 부동산 가치만으로도 현재 시가총액 뛰어넘는 DI동일이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유망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시장에서 참 필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인플레 해치 종목으로 DI동일 또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관심 있게 앞으로의 흐름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한타증권 파이낸스 허브 강남점의 한상혁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